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계속됩니다. 브라질의 수도 상파울루. 이곳은 남아메리카 최대의 도시이자 브라질의 비즈니스와 무역의 중심지죠. 지금 보시는 모습은 70년대의 상파울루인데 그때도 여전히 고층 건물과 함께 빽빽한 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내 중심부 센트로에는 그 당시에 꽤나 고층에 속했던 25층짜리 조엘마 빌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은 지 갓 2년 정도 되는 새 건물로 은행과 대형 회사,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고급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오가던 아주 분주한 곳이었죠. 그러던 1974년 2월 1일 금요일 오전 8시 50분입니다. 상파울루 소방당국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엘마 빌딩의 한 창문에서 불꽃이 반짝 튀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 10분 만인 오전 9시 소방대가 처음으로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12층에서 시작된 불꽃이 이미 그 위층까지 차례로 집어삼키고 있었는데요. 이날 건물에 머물던 사람들은 무려 700여 명입니다. 급하게 추가 소방대가 호출이 되었지만 마침 출근길 교통체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출동이 지연되는 사이 30분이 흘렀고 오전 9시 반 검은 유독가스는 이미 건물 옥상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강한 열기와 유독가스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 당시에 고층 사다리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겨우 15층까지밖에 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다행히 건물 옥상으로 가까스로 대피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띄우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건물에서 뿜어나오는 열기와 연기로 인해 그마저도 헬기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옥상에는 헬리콥터 착륙장마저 없는 상황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처음 불길이 시작된 12층보다 그 아래에 머물던 약 3,400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빨리 대피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2층 위로 여전히 남아있던 300여 명의 사람들은 꼼짝없이 갇혀있게 되죠. 불길은 계속 치솟았고 결국 뜨거운 화염과 이 가스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건물 창문과 난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나마 15층까지 연결된 소방차 사다리에 닿기 위해서 벽을 타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광경까지 연출됐죠. 그 중에 약 40여 명은 패닉에 휩싸여 스스로 건물 밖으로 몸을 내던지고 말았는데요. 이 중 단 한 명도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던 시민들은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재 신고가 있은 지 3시간이 지난 정오, 마침내 불길이 진화됩니다. 하지만 건물 내 모든 가연성 자재들을 이미 다 태운 뒤였죠. 그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구조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화재로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1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브라질 조엘마 빌딩 화재 사고는 9.11 뉴욕 9.11 테러 사건 이전까지 전 세계 최악의 고층 건물 참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화재가 난 걸까요? 화재의 원인은 12층 창문 외부에 붙어 있던 에어컨의 전기 합선으로 밝혀집니다. 즉, 발화 지점이 창문 밖이었다는 건데 그 불이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건물 전체로 내부로 퍼질 수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에 사용된 자재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나무 칸막이가 있었고 또 지금과는 다르게 책상, 선반, 천장마저도 모두 나무였죠. 뿐만 아니라 바닥의 카펫, 창가의 커튼 역시 가연성 물질입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창가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커튼을 타고 사무실 내부 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건물에는 방화벽이 없는 뻥 뚫린 중앙 계단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계단이 불길의 이동 통로가 되면서 빠르게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진 겁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가연성 물질이 많더라도 화재가 났다라는 걸 빨리 알려주게 되면 비상구를 통해 대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건물 내부에는 화재 경보기도,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심지어 비상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조엘마 빌딩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아예 화재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초 발화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12층부터 25층 꼭대기까지 불길이 다 집어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것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금요사건 파일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이게 조엘마 빌딩 화재 딱 3년 전인 1971년 12월에 벌어진 사건이죠. 당시 명동에 있던 22층짜리 대연각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투숙객을 비롯한 163명이 사망한 국내 최악의 호텔 참사입니다. 사망자 수까지 두 사건이 참 유사성이 많은데요. 이 대연각 화재 역시 비상계단이며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더 참담한 건 당시 옥상문이 잠겨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브라질 조엘마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그날 현장을 수습하던 중 다소 안타깝지만 미스테리한 일화가 알려집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후 소방대원들이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건물 여기저기를 순찰하던 중 문이 굳게 닫혀있는 엘리베이터를 발견합니다. 이미 강한 열기로 인해 상당 부분 철이 녹게 되면서 엘리베이터 문만 여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끔찍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서로 뒤엉켜서 숨져 있던 건데요. 70년대에 화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터라 사람들은 불이 나면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라는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저 더 빨리 탈출하기 위해 너도 나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지만 결국 열기와 가스가 그 안에 차면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소방대원들은 그곳에서 총 13구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미스테리한 건 지금부터죠. 지금까지도 그 13명 중 누구의 신원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는 유전자를 분석할 만한 기술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불에 타버렸고 또 그들을 찾을 유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건 이후에 13 고스트, 13의 유령이라는 미스테리한 이름으로 불렸고 브라질에 있는 성 베드로 공동묘지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들의 그 죽음도 서러운데 신원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들이 하필 13명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둬서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수가 악마를 상징하는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모든 게 불에 탔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정체도 모르고 관련된 유족도 전혀 없다라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덮기 위한 위장이라는 음모설도 있고 심지어 악마단체의 소행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소 얼토당토한 주장이지만 사실 조엘마 빌딩이 음모론이 휩싸이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기가 화재 전부터 이미 저주받은 빌딩으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때는 빌딩이 지어지기 24년 전인 1948년. 이 부지에는 원래 대저택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소유자는 폴 캠벨이라는 상파울루 주립대학 화학 교수였죠. 그는 어머니, 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당분간 지방여행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는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얼마 후 저택에 돌아온 폴은 떠날 때와 달리 홀몸이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냐? 라는 질문에 여행에서 불의의 자동차 사고를 당해 자신만 빼고 모두 사망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순간에 일가족을 다 잃은 사람치고는 폴의 행동이 너무도 태연했고 심지어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는 모습. 결국 수상하게 여긴 이웃들이 그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1948년 11월 23일 경찰이 폴의 대저택에 들이닥쳤고 집안 곳곳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저택 앞마당에 움푹 파인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파내려 가자 3구의 시신이 발견됐죠.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폴을 체포합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폴이 잠시 후 화장실을 써야겠다며 들어갔고 이때 숨겨온 총을 꺼내 자신의 가슴을 쏘면서 자살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폴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가족들의 사망이 폴의 행각이 맞는지조차 이 모든 게 미궁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주변에 따르면 생전 폴이 사랑하던 여자를 가족들이 심하게 반대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숨진 폴의 체내에서 상당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고 여기에 더해 그가 극심한 불안 증세를 앓고 있었다는 걸로 인해서 이 모든 사단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대강 예상할 수는 있었는데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얼마 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중 한 명이 돌연 사망합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 경찰 한 명이 알 수 없는 세균에 감염된 거라고 알려지게 되죠. 이 세균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시신이 다시 생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폴 가족이 살던 대저택 자체에 그 누구도 접근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람이 죽은 집이라 쉽게 팔리지도 않았죠. 이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잃게 되면서 이 집에 끔찍한 저주가 걸렸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렇게 대저택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파울루 중심가 아주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이 저택 부지를 인수했고 1972년 이곳에 조엘마 빌딩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지난 20년간 이 저택, 이 부지가 어떤 소문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던 그 주변 사람은 어딘가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찜찜했다. 화재 사고는 어쩌면 예견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미신에서 비롯된 거겠죠. 어쨌든 화재 이후 조엘마 빌딩은 무려 4년간 재건축을 했고 현재는 프라카 다 반데이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단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긴 브라질의 심령 장소이자 많은 유령이 출몰된다고 악명 높아요. 특히나 이 건물의 15층 이상에서는 종종 요란한 화재 경보가 울리곤 하는데 전문가들이 몇 번에 걸쳐 검사를 해도 기술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의 계단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형체가 아른거리거나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다급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군중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심령 연구가들은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여기 속세를 떠나지 못하고 빌딩의 이곳저곳을 유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런 영혼 유령설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한 공간에서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조엘마 빌딩 화재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 규정을 시작하게 한 사례로 전해집니다. 사건 이후 미국은 높이 23m가 넘는 모든 신축 건물에 화재 대피를 위한 옥상 헬기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합니다. 전 세계 고층 건물 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조엘마 빌딩 화재 사고. 지역 사람들의 믿음대로 오래전부터 그 땅에 전해져 내려오던 저주일까요? 혹은 화재에 대한 사전 지식과 안전망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일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